우리는 언제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요? 함께 밥을 먹을 때, 무언가를 나눌 때, 특히 돈이 오갈 때,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의도 감정 표현도 익힐 수 있죠. 하지만 돈을 쓰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감춰진 신념과 욕망,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두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 그중 늘 내가 살게라던 이가 정작 계산대 앞에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무언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가 말하던 우정이나 사랑 같은 말보다 지갑 앞에서의 주저함이 훨씬 더 또렷하게 기억된 거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일상 속 작은 선택에 드러난다고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그건 곧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해줍니다. 어떤 이는 비싼 옷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면서도 가족과 친구를 위한 밥값은 꼭 반으로 나누려 합니다. 어떤 이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말하며 따뜻한 식사를 건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관계의 무게를 뒤바꾸죠. 돈은 단지 화폐가 아닙니다. 그 안엔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기꺼이 주려는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려는 사람이에요. 노자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라 했습니다. 눈앞의 손해를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기 쉽죠.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계산서를 마주하는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인품과 배려, 가치관이 흘러나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마세요. 사유하라. 당신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이란 말로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 때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다고. 그건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꺼이 쓰는 마음이 따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선 어떤 사치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픈 가족을 위해선 가장 좋은 약을, 따뜻한 음식을, 가장 좋은 자리를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녀의 지갑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연인을 위해 끊임없이 선물을 사주고 화려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그 모든 돈이 기대와 보상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쓸 때 그 대상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당신이 사주는 밥 한 끼는 그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오늘을 함께 살아준 고마움에 대한 목적입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계산합니다. 얼마를 썼는지, 누가 더 자주 샀는지. 그런 마음은 아주 작은 틈처럼 시작되지만 언젠가 사랑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철학자들은 물었습니다. 진짜 나눔이란 무엇인가? 그건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상대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는 마음입니다. 누구보다 여유 있는 이가 인색할 수 있고 누구보다 가진 게 없는 이가 가장 풍요로운 마음으로 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듯 당신의 지갑도 가까운 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가 당신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기꺼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그 이름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사유하라. 당신의 사랑은 지갑을 열고 있었는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색함은 종종 마음의 가난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는 가진 게 없었지만 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반면 어떤 이는 그는 많았지만 아무것도 함께 하지 않았다고 회상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덕이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감각이다고요.
그 중에서도 돈과 관계된 덕은 당신의 인격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부유한데도 늘 공짜를 원하고 작은 것을 나누는 일에 주저하는 이들은 자신을 빈곤하게 만드는 것을 모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기고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엔 허세도 보여주기 위한 소비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넘어선 풍요였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부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의 크기보다 마음의 넓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내주면서 속으로 계산서를 넘겨보진 않았나요? 누가 얼마를 냈고 이번엔 내가 덜 손해보았는지 말입니다. 관계는 그런 계산 속에서 서서히 마릅니다. 당신이 준 작은 정성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색함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불러오고 나눔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하지만 그 돌아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전혀 다른 형태로 당신을 감싸고 있는 따스함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유하라. 당신의 손은 꽉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자신보다 타인의 지갑을 더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말없이 살피죠. 저 사람은 얼마나 벌까? 지금 이 자리에선 누가 계산하는 게 맞을까?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은근히 자신은 조금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으려는 마음을 포장합니다. 그 포장은 예의, 눈치,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지지만 사실은 나는 덜 주고 싶다는 본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엔 편안할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점점 말라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조는 남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했는가에서 비롯된다고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그건 내 선택이지 상대의 반응을 바라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곧 원망으로 변하고 언젠가 내가 쓴 모든 지출이 후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고귀한 태도는 받을 생각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어떤 이는 늘 내가 살게 하고 그 뒤에 어떤 계산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신기하게도 다른 이들도 편안하게 지갑을 엽니다. 그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풍요가 주변의 공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혹은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늘 당연하게 받아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을 줄이고 자리를 피하고 연락을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건 아마 당신의 인색함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큰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진짜 깊은 마음은 요란하지 않아도 넉넉합니다. 지갑을 어떻게 열고 닫는지 그 행동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사유하라.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태도 하나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이 조용히 평가됩니다. 어느 작은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만난 이들 사이에 어색함이 흐르던 자리. 식사를 마치고 한 사람이 조용히 계산을 마친 뒤 다음에 또 보죠 하고 웃으며 나섰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는 그의 너그러움과 여유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저 한 끼의 식사를 산 것뿐이지만 그날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랜 따뜻함을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쓰는 일은 단지 계산을 넘어 그 자리의 공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베푸는 일은 받는 이보다 주는 이의 얼굴을 밝힌다고요. 당신이 주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여물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은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이 곧 너를 그만큼밖에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순간에 지갑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며 조금 더 내는 걸 아깝지 않게 여기는 마음. 언제든 나도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마음. 그 마음은 상대에게 고마움보다 존중으로 느껴집니다. 아무 말 없이 돈을 내고 그것을 전혀 특별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는 이미 마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귀족은 조용하게 자신을 내어준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말로는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지갑 앞에서는 가장 날 것의 자신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있나요? 당신이 쓴 돈은 그저 숫자로 사라졌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남았나요? 사유하라. 당신의 지출에는 품격이 있습니까? 요즘은 주는 사람이 먼저 지칩니다. 늘 먼저 지갑을 여는 이가 어느 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엔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줄 땐 고마워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먼저 주려 하지 않았다. 관계란 본디 오고 감의 균형 속에 피어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늘 내기만 할 때 그 마음은 조용히 달아갑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히 여겼다면 지금이라도 돌아봐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타심과 절제 그리고 책임 있는 관계 맺음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갑을 열 때 단지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는 걸 종종 잊곤 합니다. 한 노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늘 조그만 것을 사주었고 남편은 받으면서도 늘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죠.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있어준 것만큼 나는 늘 당신을 위해 쓰고 싶어요. 이 말 속엔 사는 사람의 외로움보다 주는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주는 사람의 마음을 늦게 알아챕니다. 그가 없어진 뒤에야 그가 남긴 빈자리에서 비로소 그 마음의 크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장자는 말했습니다. 있을 땐 그 가치를 모르고 없을 때 비로소 본질을 안다고. 당신이 오늘 받은 커피 한 잔,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당신이 내민 따뜻한 밥 한 끼,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래 기억할까요? 사유하라. 당신은 지금 주는 마음을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의 틈은 큰 싸움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작고 반복된 무심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받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질 때 관계는 처음 균열을 맞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요. 다음에는 이번에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래야죠가 됩니다. 주는 이의 마음은 줄지 않았는데 받는 이의 표정이 달라졌을 때 그 순간 관계의 온도는 눈에 띄지 않게 식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되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 진실은 말보다 받는 방식에서 더 깊이 드러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계산을 먼저 했고 누군가는 저 사람 좀 보여주기식 아니야? 라며 빈정댔지만 실상 그는 그 어떤 반응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 중 한 사람이 말없이 먼저 계산서를 가져갔고 오늘은 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처음 고맙다는 말을 들었던 때보다 오늘 아무 말 없이 내주는 그 손이 더 따뜻했다고. 그 한 번의 반전이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받는 것이 익숙해지는 순간 주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주는 이의 손과 받는 이의 눈빛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에 있습니다. 노자는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 흐름처럼 주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도 끊기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요즘 누군가의 호의를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신의 나눔이 점점 무뎌진 반응 속에서 외로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유하라. 당신의 감사는 아직 따뜻하게 살아 있습니까?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가진 것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앞선 자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숫자가 아닌 온도로 기억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어디를 가든 작은 간식을 챙겨 다녔고 만나는 이마다 그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건넸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늘 그렇게 나누세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먹으면 같은 온도가 되잖아요. 그 말 속엔 돈보다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치라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깊은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것을 내어놓더라도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금세 잊히고 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본질을 서로가 서로의 선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선함은 때로 작은 지출에 담겨 있고 때로 아무 말 없이 전해주는 손길에 담겨 있습니다. 돈은 삶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좋은 물건을 위해 기꺼이 거금을 쓰지만 가까운 이들과의 식사는 늘 반반으로 나누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박한 자리에서도 상대가 편하도록 한 발짝 더 움직이고 조용히 지갑을 엽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지출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니까라는 책임감에 얹혀 있습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무엇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의 무게가 결정된다고요. 당신은 오늘 누구와 무엇을 함께 나누고 싶었나요? 그 대상을 떠올렸다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삶의 중심입니다. 사유하라. 당신의 지갑은 누구를 향해 열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이 돈을 잘 쓴다고 믿습니다. 난 아낌없이 베푸는 편이야. 내 사람들에겐 제대로 써. 그 말 속에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를 계산적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베푼 적은 있지만 그 마음이 늘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썼고 그에 비해 무엇을 받았는지를 속으로 분주히 따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관계에서의 돈은 그 자체보다 태도가 더 깊게 남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일관성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그 일관성은 내가 돈을 쓰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늘 좋은 자리에 사람을 초대했고 값비싼 식사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 말은 칭찬이 아닌 불신을 남겼습니다. 반면 조용히 식사 자리를 만들고 자신이 낸 지조차 모르게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에게 고마움을 강요받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그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빛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크고 무거운 존재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당신은 돈을 쓰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큰 돈을 써놓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넌 뭘 할 건데? 라고 묻습니다. 그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철학자들이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 교환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주는 마음에는 대가를 묻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 그 사람이 좋았고 함께한 시간이 귀했기에 기꺼이 내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은 그대로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유하라. 당신은 지금 그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의 끝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말보다 행동이, 약속보다 태도가, 그리고 돈을 쓸 때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남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기꺼이 써왔나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그 마음은 무심히 지나간 소모였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남는 따뜻한 기억이었나요?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존재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능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돈을 내고 그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돌아서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불한 금액만큼의 보답을 기대하며 관계를 저울에 올립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사람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선은 보이지 않으며 큰 음악은 소리 없는 법이라고. 당신의 지갑이 열릴 때 그 안에서 소리 없이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산서 앞에서의 망설임, 작은 지출을 둘러싼 심리전,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이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할 때 카드를 내미는 손보다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당신의 지출 방식이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돈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당신의 품격을 말해주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유하라. 당신의 지갑은 지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